자, 입시 포커스 5회입니다. 이과는 수리가, 문과는 수리 나? 이렇게 돼 있죠. 예. 보통 이과 학생들은 수리 가를 선택하고 문과 학생들은 수리 나를 선택하죠. 원래 김대중 정부 때 교육개혁을 처음으로 시도해갖고 이과와 문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해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과도 모집 단위별로 상세하게 하고, 우리 알다시피 인문계는 언어 영어가 중요한 거고, 자연계는 자연계가 아니고 사회과학대는 경제경영 같으면 수리가를 사실 해야 되죠. 미적분도 해야 되니까. 예, 복잡하게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과 단위가 다른 거고, 이과 단위라고 하더라도 의과대 애들이 수리가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모집 단위별로 세분화해서 문과, 이과로 딱 구분된 이 일본식 제도를 혁파하겠다. 이렇게 교과부하고 정부는 기획을 했는데, 그 이후 전개과정에서 대학이 전부 사보타지를 한 거죠. 대학이 안 따라가는 거죠. 예. 대학은 여전히 수리가, 수리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고등학교도 수리가, 수리나로 쭉 이렇게 공부해온 경향이 있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대학교는 좀 더 영리하게 굴어갔고 말이죠, 중상위권 이상 대학들은 이과의 경우 수리가를 필수로 지정하는 반면에 중상위권 이하 대학은 이과 계열의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전공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수리가를 해도 상관없고 수리나를 해도 상관없는 그런 식의 제도로 계속 변형하면서 변칙 운영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지금 발휘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얼핏 들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절대 수리가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리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수리가를 고집할까? 이걸 확실하게 오늘 깨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과는 수리가, 문과는 수리나, 이거를 제가 한 5회로 기억하게 됐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딱 들어보면 이과생들만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7, 80%는 이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이과 애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문과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문과에만 특별히 관련된 얘기를 제가 중간에 몇 개가 들어가니까 문과 학생들도 채널 돌리지 마시고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수리가와 수리나의 점수의 유불리를 알기 위해서는 점수가 환산되는 표준점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죠. 제가 수많은 입시 설명회에서 했고 2월달 진선여고 입시 설명회 들으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진선여고 입시 설명회 본분보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지금 훨씬 많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주일에 몇천 명씩 막 돌파하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겠어요. 표준점수 계산 방법. 이렇게 계산하죠. x-m 곱하기 20 나누기 시그마 플러스 100. 요 x는 원점수죠. 네. m은 그 과목의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는 과목의 표준편차다. 과목의 표준편차는 말이죠, 좀 왔다 갔다 해요. 17, 18, 19, 20, 21, 22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넣을 때마다 약간 점수의 변동은 물론 생기죠. 근데 그것까지 환산해버리면 또 어떤 시험을 봤을 때 표준편차가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는데 우리가 난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왜? 출제자도 모르거든요. 출제자도 쉽게 냈다 그러지만 어려웠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모르는 난이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시그마는 보통 2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omission이라고 하죠. 소거를 해버리면 x-m 플러스 100이 원수의 표준점수 공식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면 표준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원점수를 높이고 m이 떨어지면 표준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점수를 높이라는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죠. 시험을 잘 보라는 얘기죠. 별로 재미없는 얘기예요. 근데 x의 경우에 문제점이 있죠. 뭡니까? 100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이게 100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게 x의 한계치이기 때문에 m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에 반해서 원점수 100적인 사람의 표준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m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시험이 쉽게 나온다는 겁니까? 어렵게 나온다는 겁니까?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m이 어렵게 나올수록 표준점수는 점점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매년 추이를 볼 때 어느 해는 언어 영역의 원점수 100점이 표준점수 148점이었다가 어느 해는 154점이 됐다가 어느 해 136점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시험이 쉽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m이 떨어져서 표준점수가 내려가기도 하고 m이 올라가서 표준점수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언수외 각각에 대한 얘기고요. 또 언수외가 연도별 난이도가 어떻게 될 때 표준점수가 어떻게 변동하는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기서
수리가 수리나에 대한 얘기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왜? 수리가 수리나는 같은 해에 어떤 학생이 볼 수 있는 대안적인 두 개의 과목 아닙니까? 즉 언어는 모든 학생이 보는 거니까 M이 떨어져도 다 어려운 거고 M이 어려워도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어도 한 학년도에 같은 학생이 다 같이 보니까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쉬우면 같이 떨어지니까 표준점수가 같이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수리가하고 수리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해에 어떤 학생은 수리가를 보고 어떤 학생은 수리나를 보니까 수리가와 수리나의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수리가와 수리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보면 수리가가 시험이 어렵습니까? 수리나가 어렵습니까? 네, 수리가가 훨씬 어려운 시험이죠. 제가 좀 전에 시험이 어려워지면 M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건 동일한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이 어려워지면 M이 떨어지고 시험이 쉬워지면 M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수리가하고 수리나는 보는 학생이 다르잖아요. 수리가가 시험이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리가를 치는 이과생들이 수학을 훨씬 잘하죠. 따라서 항상 시험을 보면 수리가의 M이 수리가가 시험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리가의 M이 낮다 높다? 항상 더 높다 이거. 수리가의 점수가 항상 더 높은 이유는 수리가에서 선택한 이과 학생들의 상위권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수리가를 하더라도 M이 더 높다는 거죠. 한 번도 수리가가 M이 수리나보다 낮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더 높습니다. 따라서 수리가와 수리나를 형식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수리나가 M이 훨씬 낮기 때문에 만약에 수리가와 수리나가 동일하게 경쟁하는 학과 전공 단위가 있다면 수리나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제가 결론을 벌써 다 내려버렸는데요. 그 결론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2009년 수능고 보세요. 수리가의 M이 47.5, 수리나의 M이 38.2입니다. 수리나의 표준점수가 훨씬 유리하다. 그 말이죠. 2010년 수능은 수리가 정말 쉽게 나왔죠. 가나 다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리가는 무려 평균점이 56점이에요. 어이구, 50점을 넘어섰습니다. 와, 이게 참 보기 드문 일이에요, 수리가가. 수리나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45점이니까 여전히 쉽게 나와도 수리나가 얼마나 쉽게 나왔냐면 말이죠. 원점수 100점이 100분이니까 99예요. 예. 원점수 100점이 4%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예. 4% 넘어선 게 아니고 11%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45.0입니다. 그래서 수리가가 M값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리가보다 수리나가 표준점수가 유리하다. 이렇게